자, 교과서 217쪽입니다. 중단한 합점검. 개념 정리 먼저 보실까요? 우리가 두 집합 사이의 대응 관계를 얘기할 때 이 대응 중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오직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안 되고요. 오직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Y의 원소에. 그리고 X의 각 원소니까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응을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수의 일종이 아니죠. 어떤 관계, 대응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F로 보통 많이 나타내고요. 영어로 이제 펑션, 그 앞자를 따서 F로 많이 나타낸다.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호로 나타를 내요. 이 X를 정역, Y를 공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함수 중에서도 좀 독특한 거. 우리가 이름을 붙였죠. 1대1 함수는 어떤 의미의 두 원소를 비교하더라도 정역에 속한 두 원소죠. 서로 다를 때 대응되는 값도 달라야 됩니다. 자, 이게 P면 Q꼴이라는 명제니까 이 대우도 참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함수값이 같다면 이걸 부정하면 같은 거 아닙니까? 대응 원래 그 X값도 같아야 된다. 두 X값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속하는 함수죠. 1대1 대응은 반드시 1대1 함수이면서 시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예요. 조건이 좀 까다롭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우리가 상수함수, 항등함수도 배웠습니다. 자, 합성함수는 여러 개의 함수를 연결해서 또 다른 함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G 합성 F라고 있는데 F와 G의 합성함수. 이걸 읽을 때 그냥 순서대로 G 서클 F,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서클이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편의상 그냥 G 합성 F 읽도록 합시다.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은요,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역함수는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고요. 그거에 역함수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독립적으로 쓸 수 없는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이거 대응을 시켜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OX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3x는 1대1 함수이다. 이제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대응되는 값도 다르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우리가 1차 함수는 다 1대1 함수예요. 그리고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죠. 이거 틀린 겁니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물론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교환법칙은. 그리고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틀렸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과가. 자, 이제 기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이 맞는 것끼리 선을 연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기억을 먼저 읽어보면요. 집합 X의 원소 1에 자, 지금 1에 BC가 대응된대요. 자, 1에 BC가 대응되는 게 3번이네요. 그죠? 네. 그럼 3번을 기억과 연결하면 되고요. 자, 니은을 볼까요?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함으로 함수이다. 자, 이 중에서 함수가 되는 건 2번 반이 없네요. 그죠? 네. 자, 이거는 함수가 안 되는 게 1에 2개가 대응되니까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이미 설명해 놨습니다. 자, 디귿 x의 원소 2에 2가 y 원소에 대응하지 않으니까 함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x의 원소가 빠짐없이 대응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씩만요. 이렇게 2개가 대응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함수가 안 되는 거죠. 2번만 함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함수의 정의를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죠. 자, 이게 지금 함수죠, 함수. 함수의 그 대응 중에서도 함수에서만 정역, 공역
치역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정역이니까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내야 돼요. 정역은 1, 2, 3, 4가 되죠. 이게 x가 정역입니다. 자, 공역은 y죠. 공역은 1, 3, 5,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우리가 실제로 대응되는 값들만 모아놓은, 함수 값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자, 1, 3, 5가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성함수를 이제 직접 구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x를 대입을 해봐야 돼요. 그죠? g 합성 f, x는 g 가로하고 fx다. 자, fx를 통째로 대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 그럼 이게 x자리에 들어간 거니까 요 x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돼요. 이제 요번에 순서를 바꿔서 f 합성 g, x는 f 가로하고 gx예요. 그죠? 자, gx는 x 더하기 1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x 더하기 1 그대로 써주시고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하고 x 플러스 1 이거 아닙니까? 자, 이거를 전개하면요. x제곱 더하기 2x인데 마이너스 x랑 더해지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순서를 달리해서 합성했을 때는 결과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물론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역함수입니다. 이제, 자, 이 문자를 미리 바꿔서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x는 3y 빼기 4라고 할 때, 자, 요거를 넘겨서 이제 y를 x에 대하여 푸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3y는 x 플러스 4가 되고요. y는 뭐가 됩니까? 3분의 1 가로하고 x 플러스 4. 이게 바로 요거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역시 이거 미리 문자로 바꿀까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 플러스 2예요. 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분의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바로 요거의 역함수가 된다. 맞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인 걸 찾아. 항등함수는 여러분 정해져 있죠. y는 x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리을이라고 표시할까요? 상수함수는 뭐예요? y는 상수꼴이죠. y는 상수꼴.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대1 함수는 정의가 뭐죠? 정의에 속한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하여 대응되는 값도 달라야 돼요. 그 원소에 대해 대응되는 값도 달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인데 요거는 이제 이미 이제 상수 함수는 절대 1대1 함수가 안 되고 요거는 함수가 아니죠. 자, 요거는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이나 위로 블록이나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함수가 1대1 함수인 게 분명합니다. 리을, 미음이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리을은 항등함수이자 1대1 함수가 맞아요. 알겠죠? 또 1대1 대응이기도 하죠. 얘네들은 또. 네. 자, 그 다음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라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그럼 1대1 대응 1대라고 되어 있어요. 1대1 대응 1대.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걸 x축, y축, 원점 표시해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요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그려줍시다. 근데 문제는 0보다 작을 때 요걸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는 겁니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들. 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0이다. 이게 이제 기울기 아닙니까? 직선으로 따진다면. 얘가 만약에 0이 된다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또 마찬가지죠. 만약에 기울기가 얘가 음수다? 이렇게 되면요. 아래로 볼록인 형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x에 대해 함수가 같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1대1 되면 1대1 함수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기울기가 이게 양수가 돼야 돼. 이게 증가가 돼야 돼. 증가. 증가. 이게 감소하거나 상수함수가 기울기가 0인 직선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죠? 이게 최소한 증가가 요게 1-a가 요게 0보다 커야 돼요. 즉 a가 1보다 작아야만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죠? 0일 때 또 함수값이 3이니까 이게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끊어지면 또 안 되겠죠. 또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는가 그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은 a가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G 합성 FA가 11이다. 상수 A 값 구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G 가로하고 FA 아닙니까? 그리고 FA는 뭐예요? 3A 플러스 2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X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해야 돼요. 자, 암산합시다. 여기다 2를 바로 곱하면 6A 플러스 4인데 마이너스 5잖아요. 6A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바로 11이다. 너무 쉽죠? 넘겨서 6으로 나누니까 A값 2가 됩니다. 자, 이제 8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요거를 만족하는 두 함수를 합성했을 때 G라는 함수가 나온다는 건데요. 이 H를 구하는 거예요, H. X에 대한 일치 함수로 나와 있죠. 자, 얘 둘 다 일치 함수고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여러분들 요런 요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변에 F 인버스를 적용했을 때 F이고 요것도 함수고 요것도 함수니까 F 인버스와 합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렇게 나와. H는 F 인버스 합성 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요 뒤에다가 해야 됩니다. 뒤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하게 되면요. F 인버스를 똑같이 합성하게 되면요. 이게 결국 항등함수의 원리 때문에요. H는 G 합성 F 인버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물론 그냥 여러분들 여기다 X를 대입해서 그냥 그대로 식을 정리해서 푸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쉬운 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X를 여러분들이 대입한다면 1번 여기다 풀어볼게요. HX는 F 인버스 합성진데 결국 GX, 가로하고 GX가 되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F 인버스 GX. GX는 여러분들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에요. 이제 뭐만 구하면 될까요? 바로 이 F의 역함수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Y라 놓고 문자를 바꿔서 X는 2Y 플러스 1이니까 넘겨가지고 이거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F 인버스 X거든요. 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을 요 X자리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대로.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X자리에 대입하자.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2분의 1을 곱한다면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2분의 2니까 플러스 1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HX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 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HX가 뭐냐?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번엔 요거 해볼까요? 자, 칸이 좀 모자라니까 옆으로 가서 좀 써보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가로하고 요 2번 쓰겠습니다. 요거, 자, HX는 G 합성 F 인버스인데 G 가로하고 F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자, F 인버스 X는 우리가 아까 구했죠. 요거예요, 요거 화살표해야 되겠죠? 요거. 자, 그래서 요 2분의 X, G 한 다음에 가로하고 2분의 X 빼기 2분의 1이다. 이거를 GX의 X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
요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고 바깥에 뭐가 있어요? 3이 있죠. 3이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4가 됩니다. 이게 바로 가로 2번의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요, 이제 fx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역함수가 정의됐다라는 거는요, 이게 분명히 일치함수. 만약에 a가 0이 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5는 F3이라는 거죠. 5는 F3. 자, F1은 마이너스 1과 F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A 플러스 B죠. 여기가 마이너스. 방금 구한 F3은 뭐예요? 여기다 3 대입하니까 3A 플러스 B입니다. 이게 5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빼봅시다. 빼면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요, 3A에서 A 빼면 2A가 되고, B는 소거가 되고, 6이 돼서 A는 3 나와요. A가 3이니까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하죠.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fx를 찾았어요. 그죠?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문제 요구사항인 f4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f4를 구하시면 여기다 써볼까요? 4, 3, 12 빼기 4니까 얼마예요? 8이잖아요.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은요,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f1x는 fx가, fn 플러스 1x는 f 합성 fnx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n 플러스 1번 자기 자신을 계속 합성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거는 f 자기 자신을 20번 합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의된 것 때문에 우리는 건너뛰어서 바로 f20x를 구할 수는 없고요.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2번 합성하는, 이건 뭐예요? 요 정의대로라면 f 합성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가 이렇게 2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x 더하기 2를 그대로 썼다고 치고요. 여기다 또 x 더하기 2를 대입하니까 x 플러스 4가,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 충분히 암산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f3x입니다. f3x는 f 합성 f2x죠. 방금 전에 구했잖아요. 자, f 가로하고 f2x. 요 x 더하기 4가 여기 들어가는 건데, 또다시 x 더하기 4를 여기다 대입하니까 x 더하기 6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f4x예요. f4x는 f 가로하고 f3x가 되겠죠. 자, x 더하기 6을 여기다가 대입했다고 치고,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x 플러스 8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규칙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 x는 고정되어 있고요. 이 숫자들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숫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4, 6, 8, 그 다음에 우리가 추측하기는 10이 나올 것 같아요. 실제 해보면 10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f20x를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앞에 있는 x는 그냥 그대로 고정돼서 똑같이 나오는데 요 상수항만 변한다. 자, 2일 때 4, 3일 때 6, 4일 때 8이에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는 4의 2배, 요 6이라는 숫자는 요 3의 2배, 요 4라는 숫자는 요 2의 2배예요. 이렇게 추론한다면 여기 40이 될 수밖에 없다. 요 20의 2배. 그죠? 또 실제로 해봐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거는 추론해서 우리가 찾아주는 거예요. 일일이 다 20번을 일일이 합성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요구한 F22는 얼마입니까? 즉 4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예요? 추론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10번은요, 더 언급을 하면 얼마든지 응용이 되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n 대신에 1, 2, 3, 4 쭉 대입했을 때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파악하는 건 여러분 몫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번입니다. 자, 이 y는 x는 왜 주어졌느냐. 이게 우리가 역함수 그래프 그릴 때 이거에 대해 대칭관계라고 얘기했죠. 이게 y는 fx인데 이게 바로 f 인버스 x. 이건 따로 그리지는 않을게요. 이게 f 인버스 x입니다, 여러분들. 그 대칭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y는 x니까요. 우리가 이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요. 이 대응되는 값들을 또 표시할 수 있다는 거겠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d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자, f 가로하고 fd가 되는 거죠. 자, fd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fd는 요 그래프에서의 대응 관계를 따지면 fd는 c네요, c. 그죠? fc. 또 fc는 여러분 뭡니까? 바로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함수 갖고 할 때 그 그래프 상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 상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f 인버스 c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역함수를 정의할 때요. 요 c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역함수에서는 공역에 속한 원소죠. y축 위에 있는 c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요 c예요. 요 c는 이 c가 아니에요. 요 y축에 있는 c입니다. 그러면 f 인버스 c는 거꾸로 대응시키는 거 아닙니까? 요 함수의 그래프를,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놓고 푸는 거예요. 그죠? 거꾸로 대응시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fd가 c였듯이. 그죠? 그러니까 f 인버스 c가 d라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 c는 fd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도 했지만, 그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 그대로 따로 역함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요. 요 그래프를 놓고 해결하는 거예요. 뭐 따로 그려도 되는데 뭐하러 따로 그립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따지는 게 낫지.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요건 가로를 풀면 어차피 같으니까요.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하고 f 인버스 a가 되는 거죠. f 인버스 a인데 요 a는 어디 있는 거다? 그렇죠. 여기 있는 거예요. 공역에 있는 a예요. 요 a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응시키면 b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f 인버스 b가 되는 거죠. 자, f 인버스 b, 이 b는 어디 있는 b다? 요 b예요. 요 b예요. 요 b가 대응되는 값이 뭐 c 아닙니까? 이거 정답 c예요, c. 아시죠? 자, 개념적으로 역함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절대 빨리 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